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식한테 의지하다가 마음만 다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면 노후에 진짜 나를 지켜주는 게 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오늘 제대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실제 어르신들 이야기도 있고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돼요. 돈이 마지막 혈육이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이 말이 왜 가장 따뜻한 진실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절대로 끄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나누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소중한 영상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떤 경제 전문가의 강의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만나고 듣고 함께 울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직접 겪은 일들이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래 아는 이웃 얘기 듣듯이 들어주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순자 씨, 올해 68이에요. 남편은 6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떴어요. 아들 둘, 딸 하나, 자식들 다 잘 키웠고 대학도 보냈어요. 그 시절엔 자식 교육이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했잖아요. 박 씨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밤낮 없이 일해서 아이들 공부 뒷바라지했고 아들 결혼할 때 전셋집 보증금도 댔어요. 딸 결혼할 때도 혼수해줬고요. 그렇게 가진 거 다 쏟아부었어요. 후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있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박 씨 혼자 남았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 6개월은 그래도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들렀고 가끔 손주도 데려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뜸해졌어요.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딸은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했어요. 이해하죠. 다들 자기 살기 바쁜 거. 박 씨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박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부모 생일도 기억하고 명절에도 꼭 왔었는데 지금은 내가 생활비 달라는 말 꺼낼까봐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요. 라고요. 이 말을 하시면서 박 씨가 웃으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저는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을지. 박 씨는 지금 국민연금 22만 원, 기초연금으로 월 34만 원을 받아요. 그게 전부예요. 남편이 자영업을 오래 하셔서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 56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냐고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약가, 이것만 해도 벅차요. 밥은 동네 경로당 무료 급식으로 해결하고 반찬은 복지관에서 가끔 나눠주는 걸로 버텨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자식 셋 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킨 어머니의 현실이에요. 박 씨한테 자식들한테 도움 요청해 본 적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했지요. 큰아들한테 약값이 한 달에 5만 원이 넘는데 좀 보태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도 요즘 살기 빠듯해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에 이러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2번 다시 손 안 벌린다고. 그 결심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쓸쓸한 결심인지. 박 씨는 그날 이후로 더는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기로 했대요. 그 대신 동네 마트 계산대 파트타임 자리를 알아봤대요. 68 나이에.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요. 박순자 씨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딘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 채널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흔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 시대 대부분 어르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통계를 한번 볼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분이 전체의 30%도 안 돼요. 나머지 70%는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00년에는 노인 4명 중 2명이 자녀와 같이 살았는데 2020년대에는 4명 중 1명도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식이 부모 모신다는 개념이 이미 현실에서는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나쁜 사람들이냐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즘 40대, 50대 중년들도 정말 힘들어요. 내 집 마련 부담, 자기 자녀 교육비, 거기다 자기 노후 준비까지.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찬 세대예요. 자식한테 노후를 맡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밝은 이야기예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정순 씨, 올해 72살이에요. 혼자 사세요.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가셨고 자녀는 딸 하나인데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잘 되면 2번 볼까 말까 해요. 근데 이정순 씨 지금 생각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요? 이 할머니 45세 때부터 국민연금을 최대한 넣었어요. 남편 사업 도우면서도 자기 명의로 꾸준히 부었어요.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걸 은행 예금에 넣었고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월세로 돌렸어요. 지금 이 할머니 한 달 수입이요? 국민연금 28만 원에 아파트 월세 45만 원이에요. 합치면 73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73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이정순 씨가 사시는 동네에 가봤어요. 노원구 중계동 작은 빌라예요. 월세 25만 원이에요. 관리비 3만 원, 전기가스 합쳐서 5만 원. 식비는 한 달에 20만 원 내외로 쓰세요. 시장 가서 제철 채소 사다가 직접 해 먹고 국 한 번 끓이면 사흘을 드신대요. 병원비는 만성질환 약값으로 월 4만 원 정도고요. 남는 돈에서 매달 5만 원씩 통장에 넣는데요. 비상금으로. 근데 있잖아요. 이 할머니한테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당당함이에요. 딸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딸이랑 통화할 때 마음이 편하대요. 딸이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보내줄까요? 하고 물어보면 됐어. 나 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유. 그게 이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래요. 자식한테 짐이 안 된다는 것. 그게 노후의 진짜 품이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뻐근했어요. 이 두 이야기, 박순자 씨와 이정순 씨, 뭐가 다른 걸까요? 자식을 잘 뒀냐 못 뒀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노후를 위한 돈을 준비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노후의 품위를
행복을, 심지어 자식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바꿔놔요. 돈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꾸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인천에 사시는 최기태 씨 65이에요. 이분은 30년 넘게 공장 다니신 분이에요.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엔 꽤 큰 돈이었죠. 근데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갚는다고 했죠. 최 씨는 흔쾌히 줬어요. 아들 사업 잘 되면 자기도 좋은 거 아니냐 싶었고 아들이 성공하면 더 돌려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들 사업이 2년 만에 망했어요. 5천만 원이 공중분해됐어요. 아들은 자기도 힘들다고 했고 언제 갚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최 씨는 그 돈으로 뭘 할 생각이었냐면요. 노후의 여유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어요. 월세 받는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살 수도 있는 돈이었어요. 그 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 이후로 최 씨는 어떻게 됐냐면요. 국민연금 85만 원이 전부예요. 아파트는 자기 명의지만 지금 아들 부부가 살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요. 근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들 부부가 나갈 기색이 없어요. 최 씨는 말을 못 꺼내요. 이미 5천만 원 날린 것도 있고 아들한테 왠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 씨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고 계세요. 본인 아파트가 있는데 반지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정말 드문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상위권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약 40%예요. 그러니까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후진국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식 뒷바라지에 다 쏟아붓고 자기 노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50대에서 70대 분들은 진짜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잖아요. 내 것 아껴서 자식 먹이고, 내 옷 아껴서 자식 입히고, 내 노후 준비할 돈으로 자식 결혼시키고, 그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나이 들면 챙겨줄 거라고 믿으셨고요. 근데 현실은요? 그 믿음이 많은 경우에 배신당했어요.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핵가족화되고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면서 부모 부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엷어진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자식한테 기대는 마음을 완전히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식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를 노후 계획의 기반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후의 주인은 나예요.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이게 냉정하게 들려도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실이에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이 혈육이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좀 차갑게 느껴지셨죠? 근데 있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혈육이 뭐예요?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존재잖아요.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내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그런데 그 역할을 돈이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아플 때 좋은 병원 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외로울 때 좋아하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짐 안 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인생 살 수 있어요. 이게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당당하지 못하고
친구 만나기도 눈치 보이고 아파도 병원 가기가 무서워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이게 노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경북 포항에 사시는 정대호 씨, 71살이에요. 이분은 30년 넘게 어선을 타셨어요. 몸이 부서지게 일하셨는데 연금이 없어요. 어선 선원은 직장가입자 연금에서 제외되던 시절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 32만 원이 전부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형편이 안 좋아요. 지방에서 조그만 가게 하는데 코로나 때 빚만 잔뜩 졌어요. 정 씨가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비가 700만 원 나왔어요. 본인 부담으로. 어디서 그 돈 났을까요? 동네 사람들한테 빌렸어요. 아는 사람한테 50만 원, 100만 원씩. 나중에 어떻게 갚냐고요? 모르겠대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이 말씀하실 때 정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수술비 때문에 남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 이게 돈이 없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 왜 생기냐면요. 젊을 때 돈을 모을 기회가 없었거나 있었어도 자식 뒷바라지에 다 쓰거나 아니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몰랐거나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돌릴 수도 없죠.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운 일인지.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50대, 60대 초반이시라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하나씩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국민연금 임해 계속 가입이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60세가 넘어도 연금 수령 전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추납제도라고 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금액이 가입 기간에 비례하거든요. 10년 납부한 사람이 받는 연금이랑 20년 납부한 사람이 받는 연금은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2배예요.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어요.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올라가요. 1년에 7%씩이에요. 5년 늦추면 35%가 더 나와요. 물론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지만 건강이 허락한다면 62세, 63세에 받지 말고 65세나 66세에 받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두 번째로는 주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내 자산의 전부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을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 있으면 70세에 주택연금 신청하면 매달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계속 받아요. 자식한테 집 물려주겠다는 마음 이해해요. 근데 그 집을 물려줬을 때 자식이 과연 그 은혜를 알까요? 솔직히 그 자식이 엄마 집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라고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반면에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매달 100만 원씩 30년을 받아요. 3억 6천만 원이에요. 집값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돈으로 내 노후를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이 나한테 주는 진짜 선물이에요. 세 번째로는 건강이에요. 이게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연결돼 있어요. 아프면 돈이 나가요. 그것도 엄청나게.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거 아세요? 일은 넘어서 큰 병 한 번 오면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을 챙기는 게 나중에 돈을 아끼는 거예요. 매일 30분 걷는 것, 짜게 안 먹는 것, 정기 검진 받는 것. 이게 다 노후 자산 관리예요. 건강이 곧 돈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자식한테 집 줬거나 퇴직금 빌려줬거나 보증 서줬거나 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요청을 받고 계신 분 계세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한 번 준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마음에 새겨두세요. 아들한테 퇴직금 빌려줬다가 못 받은 이야기, 딸 집 보증금 넣어줬다가 떼인 이야기, 자식 사업 보증 섰다가 집까지 날린 이야기.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모가 입는 거죠. 법적으로도 한번 보증을 서면 자식이 갚지 못했을 때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해요. 이게 법이에요. 그 돈이 노후 자금의 전부라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줄 때는 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주셔야 해요. 그리고 내 노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자식한테 너무 많이 줬다. 이미 노후 자금이 없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분들한테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지금 당장 근로활동이 가능하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 알아보세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어요. 그게 쌓이면 달라요.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번 돈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이런 복지제도를 꼼꼼히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혹은 신청이 귀찮아서 못 받고 계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 혜택들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고 평생 세금 내신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거예요. 당당하게 챙기세요. 이게 내 권리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노후에 돈이 있어야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짜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부모. 오히려 자식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한테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보러 와요. 이건 제가 상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이에요. 돈 있는 부모한테 자식이 잘한다는 게 좀 씁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르게 봐야 해요. 자식한테 경제적 부담이 안 되는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서로 눈치 안 보고 자식도 당당하게 엄마 이번 주말에 볼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문제로 불편해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정순 할머니 기억하세요? 딸이 미국에 있는데 관계가 너무 좋대요. 왜냐면 서로 부담이 없으니까요. 딸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물어보면 없어. 나 잘 살아. 라고 할 수 있는 엄마. 딸 입장에서도 그런 엄마가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울까요? 그 자랑스러움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박순자 씨 자식들이 오기는 오는데 집에서 나갈 때 표정이 어둡대요. 뭔가 달라는 말 꺼낼까봐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발길이 점점 뜸해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돈이 없으면 관계도 어색해지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김분숙 씨 69이에요. 이분은 25살 때부터 작은 미용실을 하셨어요. 힘든 세월이었지만 돈 쓰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었대요. 내 노후 통장은 절대 안 건드린다. 자식 결혼할 때도 손주 태어났을 때도 그 통장만큼은 손대지 않았대요. 아들한테 결혼 비용 못 해준다고 할 때 마음이 많이 쓰렸대요. 아들도 섭섭해했고요. 근데 지금은요? 아들이 제일 잘 이해해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하신 덕분에 지금 엄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한대요. 김분숙 씨 지금 한 달에 국민연금 26만 원에 미용실 하면서 따로 들었던 개인연금 20만 원, 가리고 소형 오피스텔 월세 35만 원, 합쳐서 81만 원이에요. 혼자 사시니까 이게 충분하대요. 여행도 가고 취미 모임도 나가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대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신다고. 이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있으면 효도받는 게 아니라 효도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손주 생일에 용돈 쥐어주는 할머니, 명절에 자식들 밥 사줄 수 있는 할머니. 이게 할머니한테 있어서 자존감의 원천이래요. 내가 아직 줄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이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진짜 노후의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돈이 노후의 혈육이라는 말, 이제 조금 달리 들리시나요? 돈이 있어야 자식과의 관계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친구와의 관계도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내 몸도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 뜻대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외면하는 것보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딛는 게 훨씬 나아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내 연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수령 시기를 바꾸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2번째로, 내 통장에 노후 전용 통장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 만드세요. 딱 이 통장 하나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결심. 매달 얼마든 상관없어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 통장에 꾸준히 넣는 습관. 이게 시작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이자 붙으면 더 많아요. 3번째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내 집이 있는 분들은요, 그 집이 죽을 때까지 나한테 월급을 줄 수 있어요. 집을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해보세요. 이 3가지만 오늘 하셔도 노후가 달라져요. 진짜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무게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무게를 느끼셔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내 연금 확인하기, 노후 통장 만들기, 주택연금 알아보기. 이 3가지 중 하나만요. 자식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내 노후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이 제일 이른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돈이 마지막 혈육이다. 이 말이 이제 차갑게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노후를 내가 지키는 것, 그게 품위 있는 삶이고,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품위 있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후 자금 만들기 방법으로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